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92년생 남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임신년생이죠. 그리고 정미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인데, 이 사주를 보면은 이제 미월 그 무토니까 여기 지장간이 정을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그 월지는 월겁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겁자나 비견은 용신이 될 수 없으니까 월겁제가 되는데, 투출된 기운을 보니까 이 정화가 투출됐어요. 정화하고 병화. 그러면은 화생토에서 이 사주가 그 정인격이죠. 정인격. 이 사주는 이제 정인격이다. 정인격에 편인 투출됐는데, 이렇게 정임합이 되는 거죠. 정임합. 그래서 내 정인이 합이 되고 편인 하나만 남았다. 그래도 용신 하나는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가 배운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자기가 배운 뭘 가지고 그 여러 사람 속에서 식신, 그것을 베풀고 나누고, 뭐 식당이나 뭐 카페나 이런 거 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식신 있는 사람은 남을 케어하는 쪽이니까 남을 돌보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거나 먹이고 뭐 재우고 이런 쪽, 서비스 쪽에 일을 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생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지지에 토 기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토다 금매가 됩니다. 지지에 4글자 중에 3글자가 같은 오행이고 다른 게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가 궁성이 깨진다, 다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두 번째 토다 금매다. 토다 금매다. 토가 많아서 금이 묻히는 격이죠. 그러니까 흙이 많은 상태에서 내 금속 뭐 이게 그 묻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식신이 이 부분은 그 궁성이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궁은 조상궁이니까 뭐 일찍 조상이 사는 자리에서 떠나왔을 수도 있고요. 성은 식신이니까 남자한테 식신은 손자가 되는 거죠. 남자한테 식신은 손자가 되는데 손자덕이 좀 약할 수 있다. 아니면 또 아랫사람 덕이 약할 수가 있다. 식신은 내가 부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주고요. 또 하나 여기 사주에 보면은 이게 무관사주죠. 무관사주. 그 남자한테 관은 그 아들, 딸, 이런 자식을 나타내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약할 그런 그 사주다. 내 자녀가 약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또 그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 이 사주는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배우자궁이 진술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궁이 진술충으로 되어 있으면은 내 배우자하고의 고독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평진전에도 진술충파 상배고독이라 해서 진술충이나 파가 있는 사람들은 그 배우자하고 이별을 하고 홀로 고독하게 지낸다.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우자궁하고 자식궁하고 진술충이 있는 사람은 필히 그 나중에 그 부부간에 어떤 트러블이 생길 때 그 주말 부부나 아니면 좀 떨어져서 지내거나 기러기 부부처럼 부부가 자주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같이 붙어 살면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항상 그런 게 아니다. 나하고 상당히 안 좋은 시점에 좀 헤어져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그 조심해야 된다. 만일에 계축대운일 수도 있고 임자대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때는 조금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시 운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아무튼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비견겁재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인에 의해서 하나 잡히는 그런 그 사주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문서나 계약이나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내 재물 한 덩어리가 뺏길 수도 있고 내 여자를 남한테 뺏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라는 것은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되기 때문에 갖다 진술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아직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은 사람 살면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오시면은 어떤 그런 위기가 왔을 때는 좀 주말 부부처럼 떨어져 지내는 게 좋다. 아니면은 그때 일로 서로가 자주 못 만나면은 그러한 거를 피해갈 수 있는데 항상 붙어 있으면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그런 그 사주적인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운은 어떻게 흐르나 보면은 지금 신이술 금기운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 겁재에서 식상운으로 흐르면 좋죠. 내 여러 사람 속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 내가 어떤 용역을 제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금기운, 식상운은 좋고, 그 다음에 이 그 수기운이 들어오면은 비견겁재에 수기운이 들어오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그 수기운이.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식신이 하나 있어요. 식신이 하나 있어서 그 수기운이 들어오더라도 토생금, 금생수로 돌려 세우는 것도 있어서 아주 대패는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용신에 일단 재운 자체 들어오면은 어떤 그 재가 깨지는 부분이 있고 내 배우자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재운 들어올 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축술 및 사명살이 오기 때문에 이때 아마 부부간의 트러블이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뭐 다 늙어서 그럴 일이 있겠냐 하는데 요새 뭐 황혼이혼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오히려 축술 및 사명살이 오면서 요 계축대운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위에도 재가 들어오고 여기에 축술 및 사명살이 들어오고 축술형을 때리기 때문에 이때 위험하니까 이때 특히 조심해야 된다. 56세부터 66세 사이에 조금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다. 뭐 아이 교육을 위해서 조금 떨어져서 지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이 좀 낫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제 목기운으로 흐르면은 이 겁재에 관운으로 흐르는 건 괜찮죠. 겁재를 제어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기운 흐르는 건 좋은데, 그래도 대운별로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대운방을 얘기하는 거고, 대운방은 30년 동안에 그 사람의 일생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대운을 살펴봐가지고 이 사람의 10년 동안의 운을 그 얘기를 해야 되고, 대운 중에서도 이제 그 해 들어오는 세운하고 다 적용을 해야 내년 운이 어떻다, 후년 운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어렸을 때는 그 천간으로서는 비견 들어오고 지지로서는 이제 식신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잘 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어렸을 때 비견하고 식신이 오면은, 식신은 어렸을 때 뛰어놀고 뭐 그 공부보다는 인운이 들어와야 공부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식신이 들어와 가지고 노는 거니까 애들하고 잘 놀고 지냈고, 그 다음에 여기 16세부터 26세도 이 토생금에 상관 들어오고 이 겁재가 들어오니까, 겁재 상관이 들어오니까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지냈다, 공부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겁재하고 상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이,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은 이제 이때 엄마 나 그냥 이 다음에 빨리 커서 돈 벌어다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식상운이 들어오거나 재운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겁재, 뭐 내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상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잘 지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6세부터 경술대운에 들어오면은 토생금 해가지고 이제 식신이 들어오고 여기 보면은 이제 비견이 들어오는 거죠. 이때 이제 그 식신, 자기 뭐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먹고 살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뭐 이때 직장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무슨 식당을 차릴 수도 있고 뭐 커피숍을 차릴 수도 있고 무슨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자기 먹고 사는 쪽에 그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36세로 보면은 이 그 상관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 하나를 맞아 잡습니다. 이러면은 내 용신이 하나 남아있는데 용신이 합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기 겁재에 재가 들어와서 토국수가 되면서 햄이 합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때 그 겁재가 내 재물을 치고 그 36세 대운이 가장 이 사람한테는 안 좋은 대운이 될 겁니다. 내 가진 거, 상관, 뭔가 내가 돈 버는 방법을 바꿉니다. 이때 와가지고 이럴 때하고 다르게 신의 대운에 와서는 내가 뭔가 돈 버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내 가진 것, 이는 내 가진 것도 됐기 때문에 가진 것도 날리고 돈도 날리는 36세부터 46세 대운에 이 사람은 뭔가 변동 변화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 변동 변화가 안 좋습니다. 이때 운 안 좋을 때는 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뭘 벌리지 말고.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신의 대운에 뭔가 벌리려고 할 겁니다. 뭔가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가진 것을 몽땅 날릴 수 있는 그런 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6세 되면은 이 수기운이 들어와서 또 여기 또 칩니다. 그리고 자수도 마찬가지로 신자진 수국을 하지만 여기 비견겁재가 워낙 그 강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이때도 좋을 게 없습니다. 재운이 들어오지만 재로 돈 벌려고 뭔가 돈 벌려고 시도를 하다가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이 깨먹습니다. 이게 재극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때가 운이 아마 가장 안 좋고요. 56세가 들어오더라도 개수가 여길 치니까 이건 안 좋습니다. 인격에 재가 들어오면 재극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려다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것까지 깨먹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때 그런 문제 때문에 축술미, 사명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축술미라고 그러면 우리가 송사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잃은 송사에 해당되고 이때 배우자하고도 트러블이 생기고 진술충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주가 됩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이때가 상당히 힘들겠구나. 그리고 다시 66세가 되면은 이 겁재의 관운은 좋지만 이게 살이 들어옵니다. 살. 목국토 살이 드는 거죠. 천간으로서는 인이 있어서 목생화로 돌리기 때문에 좀 살만한데 아직까지 지지에는 인이 들어와 가지고 이 목국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살보다는 관이 더 좋은데 이는 어려움은 이제 아직 남아 있는데 이때 다시 인술 합의돼 가지고 누군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인연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 76세 을묘 이렇게 되면 이제 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좀 편안해집니다. 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76세 넘어서 좋은 운이 들어와 봤자 뭐 어떡하겠어요. 아프지 않고 뭐 사는 정도?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 40대, 50대, 60대 운이 이분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러면은 뭔가 본인이 이때 참 잘 하다가 뭔가 바꾸는 게 패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면은 이때는 뭔가 새로운 걸 하시지 말고 남의 밑에서 일을 하거나 운 안 좋을 때는 운 좋은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성을 해라. 이때 돈 벌려고 하다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잃고 패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이런 분들이 와서 상담할 때 정확히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때 뭐 재운이 들어오니까 돈 벌겠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여러분들이 상담하면 한 사람의 그때 벌리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부추기면 한 사람의 어떤 재산을 다 말아먹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주 상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재운 들어오면 돈들 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돈이 들어와서 좋은 사람이 있고 돈이 들어오면 오히려 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간명은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걸 분석해서 여러분 그 상담자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사주, 좀 제하고 연이 좀 약한 그런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명조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